쭉쭉 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제가 배당락일이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참 거셌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동반 매도세의 양지수는 2% 가까이 급락한 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4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 지수도 680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연말이 되면서부터 거래 대금 자체가 축소가 됐고 여기에 중국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겹치면서 투심이 더욱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말 랠리와 산타 랠리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연말에는 아쉽게도 이런 별다른 랠리 없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힘없는 시장 속에서 오늘 그나마 주목받았던 섹터는 게임이었습니다. 중국의 국가신문 출판사가 한국산 게임 7개를 대상으로 외자 판호를 발급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확대됐습니다. 하락장의 연속이었던 2022년은 이렇게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아쉬운 파란불 켠 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우리는 다시금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새로운 전략을 세워봐야 할 때겠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하기도 또 이에 맞는 전략을 대비를 해놓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내년 대비를 해보시라고 저희가 또 전문가님 모셔왔습니다. 정확한 뉴스 분석으로 빠르게 종목을 선별하시는 분이죠. 모든 움직임에 근거가 있는 남자, 바로 오스카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힘들었던 12월 장에서도 꾸준히 단타로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내년에도 역시나 이 전문가님을 따르는 분들이 탄탄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전문가님은 장중에 실시간 대응을 철저하게 해주실 예정인데 이런 장중 대응 전략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시장 분석 꼼꼼하게 해주실 예정이지만 전문가님과 장중에 소통하면서 전략을 받아야 더 탄탄하게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의 전략을 장중에도 계속 받아볼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지금부터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제가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내년에는 오스카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휴대폰으로 시청하느라 QR코드 스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오스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히든 종목들과 그리고 노란톡 안에서만 공개되는 노란톡 공략주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공략주를 받아보면 나는 내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쌓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수익률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11월부터 연말 대비를 잘할 수 있도록 확실한 종목들을 공략해 주셨는데 11월 한 달 동안에는 무려 총 145%의 수익 쌓아주셨습니다. 11월도 보유 기간을 길게 잡지는 않으셨는데요. 당일이나 이길의 수익을 바로 실현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짧은 보유 기간으로도 무림페이퍼나 금양처럼 15%가 넘는 수익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12월에 공략하신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단타로 공략을 많이 해주셨는데 단타로는 크게 수익 쌓기 어렵다는 편견을 확실하게 깨주셨습니다. 12월에만 통합 수익률이 100%에 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셀은 10거래일 동안 보유하면서 15%가 넘는 수익 쌓았습니다. 매일같이 지수는 하락을 해왔는데 그런 와중에도 한 종목으로 이런 수익을 챙겨올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오스카 전문가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전문가님의 전략,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꼭 노란톡 안에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새해에는 빨갛게 변해가는 계좌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꼼꼼하게 선별을 해와주신 히든 종목들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섹터별로 히든 종목이 3개나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는 전문가님 만나보면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스카상처럼 여러분의 계좌를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 남자, 전문가님, 오스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오락관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카스카 오스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벌써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내년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주식하면서 가장 이렇게 섹터 순환도 빨랐고 그리고 어려운 난이도가 되지 않았나 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스카가 지난 1년간 어떠한 수익을 냈는지 한번 돌아 좀 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제가 11월 하고 그리고 12월 두 개만 들고 와봤는데 연말이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3개월 전 얘기하면 너무 먼 얘기 때문에 지금 딱 가까운 두 거래일 정도 약 2개월 2개월 정도만 갖고 와봤는데 여기 안에 보게 되면은 주도했던 테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제가 주도주 섹터를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많이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11월 날 요거 다 합해보면 한 145%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12월 보게 되면은 제가 매월 수익률 100% 목표를 달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한 2점 몇 %는 조금 애누리 해주시면은 딱 100% 정도 될 것 같은데 요거 조금 어떻게 양해 좀 어떻게 해주시면 될지. 자 보게 되면은 무림페이퍼 요거 17.35% 3거래일 보유했습니다. 이거 정부가 이 일회용품 관련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이 대체적인 상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무림페이퍼 상당히 짧은 3거래일간 보유하고 17%에 가까운 수익을 냈었고 그리고 금양 여러분들 머릿속에 폐배터리 2차 전지 해가지고 리튬 광산 투자권을 갖고 있는 바로 이 회사 관련해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쭉 빠져 있죠. 오래 들고 갈 필요가 없다. 11월, 12월 장은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주도하는 섹터가 오늘은 엄청 강했지만은 다음 날은 완전히 잊혀질 수가 있다.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네옴시티 있잖아요. 자, 지금 제가 11월 날 공략했던 것 중에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보이는 게 딱 히림 딱 하나 조금 연계한다면 그렇게 하나 보입니다. 지금 완전 철저하게 잊혀졌잖아요. 우리가 9월, 10월 했을 때는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는 5일 머니는 클래스가 다른 머니이기 때문에 이 증시를 하염없이 올려줄 것 같았지만 어림도 없죠. 지금 완전 잊혀졌잖아요. 이처럼 11월 장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섹터의 순환이 빨랐습니다. 12월도 그랬고요. 자 보게 되면은 베셀도 20거래일 보유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뜬금포로 제가 이제 바랬던 거는 이 베셀이 공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뭔가 좀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오스카의 눈에 그게 포착이 돼 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북한에서 무인기를 날려 가지고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제 증시에서는. 물론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수익으로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많이 중요하죠. 자 보게 되면은 이마트 그리고 M게임 오늘도 M게임 게임주가 갑자기 판호를 받았어요. 세상에. 어제였죠. 어제 장 마감하고 야 이거 중국 형아들이 뭔가 드라마틱한 걸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3시 20분에 중국 사이트 내부에서 이 우리나라 게임 업계들 몇 개 중에서 이 45개 이번에 판호를 받았는데 그중에 5개가 해당이 되는데 M게임은 심지어 판호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게임주가 덩달아서 올라가니까 갑자기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너무 이게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잠깐의 이슈만 타올라 주어도 2%, 3% 혹은 5%더 나아가서 15% 가까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골라야겠죠. 그런 건 저 오스카가 내년에도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11월도 100% 넘겼고
그리고 12월도 조금 애매하지만 얼추 100% 달성을 결국은 해냈다. 오스카가. 사실 오스카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거의 한 주를 통째로 쉬었는데 어떻게든 이 100%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 1월 달에 사실 여러분들 장이 좋을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이번 연도 코스피 하락률이 여러분들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3%예요. 야, 증시 자체가 23%가 빠졌다고 하게 되면은 개별 종목은 낙폭 큰 건 곱하기 2 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애들 보게 되면은 거좀 반토막 났죠. 장기 투자가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주식의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태조이방원 섹터처럼 뭔가 만들어가지고 쪼물딱쪼물딱 해가지고 다시 2차 뭐 가격 더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이러한 수출이 주도적이었다면 지금은 컨텐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종목들을 골라가야 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은 오늘 갖고 온 히든 종목들이 바로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증시의 전망에 딱 3가지 테마를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빨리빨리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제 종목을 받아보고 장중에서 이 종목이 왜 갔고요, 이 종목이 왜 가는지 여러분들 알고 사야 더 주식도 재밌고 그리고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 초연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많이도 빠졌습니다. 진짜. 야, 3043포인트를 올라갔다가 세상에 지금 몇 포인트예요? 2248 덜렁덜렁 해가지고 2200포인트 깨지게 되면 이제 완전 나락이니 뭐니 이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내년이라는 지금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도 다시 들어올 것이고 심지어 지금 달러의 가치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1270원까지 제가 생각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야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환율 얼마였죠? 1,400원 시대였잖아요. 그만큼 지금 증시는 많이 내려왔고 또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 포기하고 여기서 떠나시게 되면은 이대로 손실 보고 끝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횡보 좀 조금 하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을 때 보통은 이쯤에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상승분은 전부 다 먹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는 팔고 쉬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사는 타이밍이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이 돼야 그게 올맞은 주식 투자인데 저 오스카가 지금 그걸 다 해나고 있죠. 9월,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전부 다 100% 수익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웠죠? 하반기도. 내년에는 더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혼자 하시게 되면 분명히 정말 힘들 건데 저 오스카랑 같이 하게 되면은 이게 주식이 오락처럼 재밌다.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의 이름이 뭐예요? 주식 오락관이다. 자, 오스카가 했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종목 워낙 이제 제가 수익을 정말 많이 냈어요. 이거 눈에 보이시진 않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기가 막히게 했던 것 좀 몇 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한미글로벌. 야, 제가 설명했을 당시에도 이 한미글로벌 건설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PM에서 합니다. PM이 뭔데? 뭐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 기간을 줄여가지고 그걸 영업이익으로 찍어내는 그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우디 쪽에서는 잔뼈가 굵은 친구예요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5번 들어가서 5번 승리를 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이 7.7%, 행운의 77이 2번이나 들어갔네. 세상에. 그래가지고 총 수익률이 얼마다? 38.93% 상한가를 기록하고 8%더 가까운 수익률을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잊혀져 있죠? 왜? 이마이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다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다음 금양이죠. 앞서 제가 금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시총이 1조 지금 4천억 원 규모 정도 되는데 이거 더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테마로 갔냐면 여러분들 리튬 광산 있잖아요. 지금 리튬에서 뭐가 리튬만 붙게 되면은 지금 뭐 하이드로 리튬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EV 수신형이니 뭐니 막 관련주들 막 빵빵 뛰어 올라가는데 금양도 지금 살짝 바닥권에서 원래 지금 금양 요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요 정도 선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근데 이거 잡아먹으려고 했다가는 어렵죠.
이거 잡아먹으려고 기술적 반등 잠깐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금양은 4번 들어갔어. 4번. 모든 종목들이 다 전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수익으로 나옵니다. 평균 수익률이 6.3%다. 그리고 총 수익률이 25.25. 예쁘게 2525 딱 예쁘게 해놨습니다. 트로피도 하나 딱 받았네요. 자, 다음 탑머티리얼. 요것도 2차 전지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2차 전지에 관련해가지고 기대감도 많았고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당면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3전 상승했으면 야, 3번밖에 안 들어갔는데 평균 수익률이 10.2%다. 그만큼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단타로 접근을 했어도 상당히 시장 투자자들이 관심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잠깐만 들어가도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 그걸 여러분 오스카는 30%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코스모화학이죠. 이거는 제가 9월부터 계속해서 밀고 있어요. 처음 방송에 나왔을 때부터 여러분들 이 코스모화학이라는 거는 살 거 없으면은 결국 여러분들 비중은 크게 담지 마시고 1% 내지 2%라도 격주가 됐든 한 달마다 됐든 꼭 사서 모으세요. 이 회사에서 메인으로 밀고 가는 게 뭐예요? 폐배터리 사업입니다. 황산 코발트를 써내버린 이 배터리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다시 리사이클링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원재료죠. 결국에는 2차 전지, 다시 말해서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나오는 폐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게 되면 중국의 의존도도 점점 탈피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회사의 주가, 다시 말해서 영업이익은 개선이 될 게 눈에 뻔히 보이니까 여러분들 담으세요. 대신에 이 종목은 장기적인 방면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수익률이 9.7%고 지금 20% 가까운 수익률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간 종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없었던 종목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좀 어떠셨는지, 내년에도 이런 종목들로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차곡차곡 포트의 개선을 일어나가지고 증시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어디서 알려드린다고요?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노란톡방 들은 방법에 MC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실 거예요. 앵커님 나와주세요. 네, 최근에는 이 주도 섹터의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주도 섹터의 관련주를 단타로 공략하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주셨습니다. 새해에도 마찬가지로 시장 흐름 제대로 탈 수 있는 종목들을 시의적절하게 공략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이 늘 장중에 실시간 대응을 해주시니까 전문가님의 전략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함께한다면 11월, 12월에 쌓아주신 수익률을 여러분의 계좌로도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여주셨지만 한번 수익률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11월부터 단타로 열심히 수익을 쌓아주셨습니다. 한 화면에 다 담기 힘들었을 정도로 정말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 많았는데요. 짧은 보유 기간으로도 무림페이퍼나 금양처럼 15%가 넘는 수익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15%가 넘는 수익률들 계속해서 길게 가져가야지 요즘에는 참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수익률인데요. 한 종목으로도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로 넘어오면서는 시장 흐름이 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더 짧게 단타로 더 많이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워낙에 하락장이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12월 한 달 동안 통합 수익률 100% 거의 가깝게 잘 챙겨주셨습니다. 베셀도 10거래일 동안 보유하면서 15%가 넘는 수익 쌓았고요. 영진약품과 샤페론 3번이나 당일로 공략하면서 한 종목으로만 11%가 넘는 수익 챙겨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짱짱한 수익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해와 주셨다고 합니다. 주도 섹터들, 내년부터는 어떤 섹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지 먼저 짚어주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보면 좋을지까지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전문가님 다시 불러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그간에 이번 연도 증시를 강하게 치고 올려줬던 종목들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있었죠? 태조이방원이 있었고, 그리고 네옴시테마가 있었죠. 그 다음에 막판에는 이제 컨텐츠가 살짝 올라왔었는데 지금 살짝 좀 죽어가고 있죠. 자, 이 테마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투자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대기업들, 글로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를 해주는 그러한 종목들이었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돈이 몰리는 곳에 결국에 돈이 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림을 3개 갖고 왔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내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테마 중에
주식 관련해 가지고 제가 주식으로 접근했을 때 정말 주가에 결국에는 우리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그 세 가지 테마를 꼽아서 와봤습니다. 나머지는요, 솔직히 너무 허무맹랑해 가지고 좀 뺐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원전이죠. 그 옆에 뭡니까? UAM이에요.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전체를 말해가지고 UA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살짝 애매할 수 있어요. 2차 전지인데, 자, 보기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밀고 있던 사업과는 살짝 좀 멀어요. 그나마 조금 관련이 있다고 하면 원전. 원전은 옛날부터 했었기 때문에 원전은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세계 3위입니다.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는 프랑스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랑 미국만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발급해주는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데 그걸 이 두 국가밖에 갖고 있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기술력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UAM이죠.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관련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수도로 이전하는 그러한 내용의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이 오갔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나라죠? 섬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나라고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이 섬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뭐 다리를 짓고 뭐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거 언제 다 짓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잠깐 떴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뜰 수밖에 없어요. 왜? 이번에 북한이 드론을 때마침 보내줘 버렸거든. 세상에. 자, 2차 전지 뭡니까? 결국엔 테슬라예요. 결국엔 비아디고. 2차 전지 자동차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밖에 잠깐 나가게 되면은 전기차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이지만은 결국에는 시대의 흐름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듯 그렇게 천천히 변화가 되고 우리 몸속으로 다 다가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스카야 네가 갖고 온 것 중에서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뭔데? 바로 원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전력난 현실 앞에서 다시 석탄 찾는 유럽. 야, 저는 이게 202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요, 처음에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그린 캠페인 막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엄청나게 줄입시다 여러분들 하고 해가지고 지구는 지켜야 돼요 위아더 월드 했는데 결국에 어땠어요? 와, 죽으려고 하니까 러우 전쟁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너무 부족해 버리니까 여름에는 어떻게든 뭐 그늘 들어가고 에어컨 잠깐 켰다 껐다 해가지고 버텼는데 겨울에는 진짜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 죽으면 뭐 못 하잖아. 그래갖고 석탄 발전을 해버립니다. 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탄소 중립하자고 해가지고 탄소량 배기량 줄이자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석탄을 떼가지고 화력 발전을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대안을 찾고 있는 게 뭐다? 바로 요 아래에 있는 원전이다. 요거다 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거는 건설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체르노빌이라든지 아니면 후쿠시마 이 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어마무시한 피해를 많이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 관련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는 비영구적인 제품입니다. 비영구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건설이 들어가게 되면은 해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체도 필요하겠지만 보통 반감기가 10년에서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20년 정도 한 번 짓게 되면은 사용이 가능을 한데 10년에서 20년 동안 한동안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요? 아니죠. 지속적인 안정적인 점검을 해두고 그리고 교체 주기가 다가왔을 때는 안전하게 철거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밀어갈 수밖에 없는 이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갖고 온 이 종목은 바로 뭐다?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잡아주고 해체를 담당하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자, 국내외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몇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신고리든지. 자, 그런데 방사선에 대해서 관리 및 규제 해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폐기 처리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지금 당장은 화력 발전하고 풍력 발전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지만은 이거 결국엔 나중에 다 원전으로 다 천천히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뉴스가 부각되고 그러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정치적인 대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예민한 분야니까 우린 그걸 피해가자고요. 원전 관련주 대장주를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한 발짝 눈을 돌려가지고 이 원전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어주고 해체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을 눈돌려보는 게 이번 연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년을 대비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은 어떤 물결이다? 거스를 수가 없는 물결이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도 제도가 뒤에 받쳐줘야만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먹고 살 수 있는 이 수출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가지고 오스카야, 야 네가 말하는 거 막말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결국엔 너 허무맹랑 소리 아니야? 무슨 소리입니까? 2050년까지 3.9배 지금의 성장 전망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원전 하나를 짓게 되면 약 6조 정도의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럼 6조 정도면은 월드컵 경기장을 한 3개 정도 짓는다고 해요. 그럼 이 정도면은 여기서 파생되는 원자재 값만 해도 얼마고 그리고 늘어난 창출되는 일자리 수만 해도 얼마입니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대규모 토목 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일자리가 일어나고 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에도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누구나 부정하지 못할 사실인데 이렇게 대규모 국책 사업이 원자력 발전소를 국가 단위에서 밀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거 정말 호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히든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 건데 가기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제가 했던 거 내용 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서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 알려주실 거예요. 앵커님 나와주세요. 네, 내년에 주목해볼 만한 섹터 3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원전부터 만나봤습니다. 원전 관련돼서는 해체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전문 업체라는 이 히든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들이 생깁니다. 전문가님, 이 처리하는 업체들이 요거 하나만 있지는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딱 요 종목만을 선별해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정확해요. 자,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이 종목의 이름을 말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만큼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이 재료가 누가 봐도 재료는 좋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갈 수밖에 없는 시대 물결이라. 근데 주식 투자자분들이 외면하게 되면은 결국에 돈이 안 모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모이고 인지도가 높은 그리고 얼마만큼 재료랑 버무렸을 때 맛있는 음식이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듣자마자 그거였구나 하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목을 선별해 온 겁니다. 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래도 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참 중요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서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같은 섹터 안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을 정확하게 골라주시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전략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계속해서 주목할 섹터, 주목할 종목으로 탄탄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은 단타로도 주도 섹터에 있는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해주셨다는 거 수익률 표로 함께 확인을 해보셨죠. 계속해서 수익을 단타로 꾸준히 쌓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수익률들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새해에는 여러분의 계좌로 옮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 함께 하시려면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노란톡 안에서 장중에 실시간 대응을 해주시면서 공략주들을 바로바로 공개해 주시니까요. 지금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내년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입장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에 여러분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오스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공개하시는 히든 종목들 그리고 방송 공략주들 모두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다시 불러서 다음 섹터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히든 종목 공개하기 앞서가지고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이 우리나라 내년에 가장 핫해질 섹터라고요. 자, 2번째입니다. 바로 UAM이에요.
자, 근데 지금 UAM 사진을 갖고 왔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날아다니고 있죠. 이거 개인용 민항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이제 택시처럼 이런 걸 타고 다녀요. 실제로 인천공항하고 강남하고 연결해주는 이 드론 택시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비용이 한 10 얼마래요. 이걸 아직까지는 좀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에요. 자, 요분이 원래 요 종목 우리 노랑톡방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패밀리 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건데 여기에 원래 이 회사 이름이 떡하니 박혀 있어요. 궁금하시면 이제 구글에다가 이거 이미지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로 들어오세요. 자, 이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되게 생소하실 겁니다. 요분까지 아시는 분은 정말 박수치고 뉴스 정말 잘 보신다라고 인정해드리는데 바로 국토교통부 차관입니다. 차관. 명소 차관님이신데 그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이 사우디 내홈 수주전 뛰어가지고 지금 많이 지치셔가지고 이제 연말에 조금 쉬려고 휴가 가셔가지고 이 차관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이 회사에 요 민항기를 요걸 타고 갔어요. 왜? 짱이니까. 이 기술력,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밀어줄 만한 기업이 하나 나왔군요. 허허, 따봉입니다. 하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참여자들이 결국에는 인지도가 돈으로 직결된다라고요. 그걸 오늘 증명까지 했습니다. 힌트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UAM 테마는 지금 대장주가 누구냐? 뭐 파이버 프로냐? 기산이냐? 파이버냐? 뭐 기산텔레콤이냐? 뭐 베셀이냐?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뭐가 대장주가 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왜? 이제 UAM이라는 테마 자체가 이제 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 이 정부에서 딱 공인으로 꽝 찍어주는 겁니다. 돼지 이게 딱 1등급 딱 찍는 것처럼 너는 우리 기업에서 정부 차원에서 밀어줄게 하는 그런 기업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게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토교통부 차관께서 따봉까지 날리는 이런 기업인데 정부에서 밀어주지 않을 수가 없겠죠. 대장주 품격에 어울리는 종목입니다. 시총도 무려 너무나 가벼워. 지금은 조금 올라가지고 1,000억이 될랑말랑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괜찮아요. 유효합니다. 자, 여기서 12대 국가전략기술이라고 나오는데 뉴스에서 청문회까지 나왔는데 이게 기사가 그렇게 조금 각광받진 않았었어요. 그때 이제 막 여러 다른 이슈들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그때 네옴시티가 너무 한창 강해가지고 묻히긴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첨단 모빌리티, 도시망공교통 UAM을 상용화할 건데 몇 년까지 한다? 2025년이다. 자, 그런데 2022년 지금 끝나고 내년은 2023년이죠. 세상에 2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채택을 할 건데 민간 기업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와, 대박인 거 아닙니까? 민간 기업인데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예요. 거기다가 2년밖에 기간이 안 남았는데 이거 더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더 드리자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해줄지 돈이 들어간 거니까 당연히 타당성을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원래는 6개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걸 대폭 줄였습니다. 4개월로 줄였어요.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빨리 니네들이 기술력이 있다고 하면 증명을 해봐. 우리가 돈 대줄게. 왜? 우리나라는 결국 2025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 도시망공 모빌리티를 상용화시키는 게 목적이야.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12대 테마 중에 하나라고요. 그렇게 UAM을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차관께서 실제로 방문을 하면서 기체를 탑승까지 하면서 안 갈 수밖에 없겠죠. 안 갈 수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밑바탕이 다 마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갑자기 북한에서 무인기를 하나 뭐 종이 비행기 뭐 이런 거 날리는 줄 알았는데 정찰 뭐 관련해가지고 드론 같은 거 날린다 봅니다. 북한에서 날린 무인기가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셨어요. 오늘 막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막 경질하는 거 보고 이거 더 들고 있을 걸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었는데 너무 힌트가 많이 나갔나요? 네. 그래갖고 5,600억 정도가 더 이 UAM 관련해서 드론 관련해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투자가 확실해지게 되겠죠. 요거 플러스 해가지고 12대 국가전략기술에 가장 채택이 될 확률이 높은 기업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들 뭐 하는 건데? 자, 12대 국가전략기술 UAM의 대장주라고 여기 다 말씀드렸죠. 국책 사업도 상당히 다수 참여를 했고 대박인 거는 여기 최초로 2인승 경량항공기 양산을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타고 있던 거 요거. 아 진짜로 있으니까 여기 탔겠죠. 날아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어디랑 했는지도 중요해요. 어디랑 했어요? 대박이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국교부, 산업통상부랑. 야, 정부 두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굵직한 기업들 두 가지. 이 정도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힌트 상당히 많이 줬다. 내년에도 상당히 갈 거다. 심지어 오늘자로 많이 빠졌네. 마이너스 10%가량. 근데 우리는 이 종목을 10 몇 프로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힌트 정말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마이너스 10% 낙폭 지금 나온 구간에서 바닥에서 잡아야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기 힌트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알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타점이다. 네. 빠져서 사더라도 이게 지하실인지 아니면은 지하 10층인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다 노란톡방 하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시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 종목인데 다음 종목 들어가기 전에 요 두 번째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빨리빨리 노란톡방 들어와야 되는데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잡아주실 겁니다. 네, 두 번째 주목할 섹터는 바로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였습니다. 이 UAM 테마는 주기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민간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더 큰 관심이 모였습니다. 또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쯤에서 다시 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전문가님, 네. 2025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테마는 단기적으로도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중장기로 봐도 되는 섹터일까요? 안 돼요, 안 돼. 오, 왜냐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딱 이 종목의 명을 딱 들었을 때 하긴 하겠지만은 시총이 아직 1,000억 원 미만이다. 다시 말해서 엉덩이가 조금 가볍습니다. 후 불면 날아가고 후 불면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좋아요. 물론 2025년 갈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 하겠죠. 그런데 우상향을 이렇게 잘 이렇게 눈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고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 패턴 알죠? 와 매수했네. 아 근데 빠지네. 야 아닌가 보다. 손절. 근데 또 가네. 씨 또 손절. 이거 몇 번 하면은 계좌 녹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타점 나왔을 때 매도하고 수익 나고 다시 눌렸을 때 들어가고 지금이 아주 적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로 공략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님이 주시는 전략으로 짧게 공략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은 12월에 이미 이 UAM 공략주 공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눈에 확 띄는 종목이 있죠. 바로 베셀 10거래일 동안 보유하면서 15%가 넘는 수익률을 이미 가져오셨습니다. 과연 그 다음에는 어떤 타점으로 공략을 해주셔서 다음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기록을 해주실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략과 함께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에 여러분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이 링크를 꾹 눌러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 관 오스카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섹터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을지 전문가님 불러서 다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는 이 번쩍번쩍 빛나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의 형태를 띠고 있죠. 이런 식인데 제가 좀 지도를 좀 잘 못 그리는데 아무튼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대한민국 보게 되면 위로는 사실상 북한이 막혀 있기 때문에 거의 섬나라라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옆에 중국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죠. 잘 그렸죠?
그리고 여기 미국이 있고 멀리 간 미국인데 이 공화 이거 말하면 안 되고 미국하고 중국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전략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일본이 치고 위에서는 러시아랑 북한이 난리치고 왼쪽에서는 중국이 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미국이 니네 중국이랑 손잡지 마. 그렇게 하면은 너네한테 관세 매기고 그렇게 할 거야.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왜 죽쓰고 있냐? 테슬라가 이렇게 트위터로 장난을 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인플레이션 법안 니네 중국하고 러시아랑 요즘 좀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네 그러면 혼난다? 떼끼 이놈 해가지고 종목이 일제히 막 출렁출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려야 됩니까? 그렇죠?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법안 결국에는 얘네 때문에 많이 흔들렸어요. 이 아저씨 이 바이든 씨가 미스터 바이든의 실수라고 본인이 인정까지는 안 했고요. 외신에서 상당히 이렇게 질책을 많이 한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야 바이든 네 말대로 현대차에서도 미국 조지아 공장 뭐 짓는다고 했는데 그거 철폐한다잖아. 어떻게 할 건데? 야 일자리 그렇게 많이 나오는 기업인데 네가 그렇게 말 한번 너무 세게 해가지고 멕시코로 가버렸잖아. 어떻게 할 거야? 그랬고 그런가? I'm sorry. 한국 돌아가 주세요. 현대차 I love you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척하고 있는데 어림없죠. 이미 늦었어요. 이때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는 방법도 있어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갖고 온 이 세 번째 히든 종목은 이 인플레이션 법안 그리고 중국과의 우리 관계 사이에서 상당히 영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걸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요 기업인데 이건 진짜 찾기 어려울 거예요. 리튬 인산철 이온 배터리라고 아주 어려워요. 그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이름 들어보면 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나오는 뭐 신재생 그 아이언맨 같은 아크원처럼 뭐 그런 건가? 뭐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세대 전해질을 양산을 성공한 요 기업이 군산 새만금 지역에 이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3천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를 했어요. 그 3천억 원을 기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돈을 수급을 하는 것까지 성공을 해가지고 군산에 지었는데 제가 지도를 갖고 왔는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 좀 드릴게요. 퀴즈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생각나는 항구 3개 정도를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있죠? 요쪽에 인천이 있고 여기 평택이 있고 그리고 여기 군산이 있고 부산이 있고 그리고 여기 포항 정도가 있겠네요. 포항은 한 요쯤 조금만 더 옮기면 될 것 같은데 뭐 애매합니다. 아무튼 근처에 있어요. 자, 잘 봅시다. 인천항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상태고 평택은 땅값이 너무 넓어요. 반도체 클러스터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디에 지중해에 있는 거죠? 중국. 뭔가 물건이 있을 때 중국하고 가장 가까우니까 갖다 팔고 칭다오로 팔고 뭐 항저우로 팔고 상당히 전략적으로 위치가 좋다. 서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갖다 팔기가 좋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 세 번째 히든 종목의 자회사를 전북 군산에 지었는가입니다. 많잖아요. 인천에 지을 수도 있고 평택에 지을 수도 있고 부산에도 지을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군산이었을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과연 바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요 미국과 중국 대립 속에서 IRA 법안 눈치 보기입니다. 막말로 이 IRA 법안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한테 조금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 세 번째 히든 종목의 자회사에서 만들어낸 이 물건들을 여기 부산으로 옮겨가지고 그냥 미국에 갖다 팔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막말로 미국이 너네 너무한데? 안 되겠어. 법으로 규제를 해야겠어 해가지고 중국 측한테 납품을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 된다? 그러면 여기 만드는 거 그대로 중국에 갖다 팔면 돼요. 얼마나 영리한 행동을 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 종목이 3천억 원가량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현 주가가 이 종목이 여기까지는 말씀드리는데 20원절이에요. 20만 원 뭐 그 정도. 20만 원 딱 그 정도인데 보통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돈을 빌려요. 그러면은 빌릴 때 이자 치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오히려 이자가 없어요. 프리미엄을 붙여버렸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20만 원인데 오히려 31만 8천 원에 갖다 팔았어요. 야 무슨 소리야.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
기준 주가가 28만 원이었는데 3만 원가량 더 높게 쳐가지고 돈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여러분들 손해보는 장사하는 거 봤습니까? 3천억 원이라는 돈이 차트상에 보게 되면은 요 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를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여기가 31만 8천 원. 기관들의 평단가입니다. 자, 기관이 여기서 손절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천천히 접근해서 시간적 조정이 거치게 된다면은 이 3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가 30%입니다. 상한가 한 방이죠. 여러분,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말 대주주 물량목 그리고 기대 양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매도 상황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에는 불구하고 마이너스 10% 정도 기록을 했어요. 바로 어제. 그리고 오늘도 조금 빠지고 마감이 됐는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종목 차트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이 종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도 장세는요. 지금 바닥이라고 저는 확신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적인 조정이 나와 있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나 저렴하게 디스카운트가 된 상황에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는 오늘 그리고 내년에 담당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테마 여러분들 기대되지 않으세요? 전 얼마나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 받아보려면은 정확한 타점하고 정확한 진입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해야 될 텐데 제가 어디서 해드린다고요? 노랑톡방에서 해드린다고요. 노랑톡방 들어온 방법은 우리 앵커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네, 2023년에 주목할 섹터 3개 짚어주셨습니다. 원전과 UAM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섹터 2차 전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올해에도 참 태조 이방원에 속하면서 말 그대로 핫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면서부터는 지금은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도 오늘까지도 빠졌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면서부터는 다시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매수 매도 타점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의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로 빠르게 스캔해서 방송 중에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었으니까요.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인사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2020년도는 저 오스카가 여태껏 겪었던 장세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섹터 순환이 빨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견뎌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돈 더 벌어야겠죠. 이렇게 어려운 장세를 여러분들 견뎌냈다는 것은 내공이 쌓이고 돈 벌 자격이 이미 충분히 마련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 뜨겁게 한 달 목표 200%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스카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웠던 12월 장에서도 목표 수익률이었던 100%에 가깝게 수익을 잘 쌓아주셨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힘없는 시장에서 단타로 꾸준히 공략을 하면서 노란톡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빨간 계좌를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내년에도 빨간 계좌를 2배로 더 만들어드리겠다라고 야심차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과 2023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 한 해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꼭 주식 오락관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